우리나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설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1985년 이곳에 프랑스 학교가 하나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학교 주변에 프랑스 카페들, 베이커리점, 프랑스 전문점들이 줄지어 생기기 시작. 자연스럽게 이런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이 설해마을에 많은 프랑스인들이 살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해요. 그래서 2024년 현재 이 설해마을은 한국 최대의 프랑스인 거주 지역이 됐습니다. 최소 수백 명의 프랑스인들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. 이들 중에 한 명이 2002년 8월 한국으로 파견된 프랑스인 40세 장 루이 크루조였죠. 그는 프랑스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엔지니어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때 그는 혼자 온 게 아닌 자신의 두 아들과 사랑하는 와이프, 네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넘어와 정착했습니다. 이들의 삶은요 풍요로웠습니다. 이 남편 루이가 돈을 잘 벌었거든요. 이래저래 다 합치면 한 달에 약 한 1,000만 원 정도? 하지만 쉽게 돈 버는 건 없죠. 루이는 일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를 자주 오가야 했습니다.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. 이게 늘 마음에 걸렸던 그는요, 매년 휴가 때마다 프랑스에 있는 친척, 친구들도 볼 겸 자녀와 아내를 모두 프랑스로 데려갔습니다. 2006년 6월 29일, 그날도 그랬습니다. 휴가여서 루이는 가족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돌아갔어요. 그런데 7월 18일, 또 출장이야.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혼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. 한국으로 들어온 후 5일 정도 더 지난 7월 23일 오전 11시 무렵 그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. 강고등어 택배 왔어요. 가져가세요. 자기 친구가 보내준 강고등어가 오늘 왔네. 이걸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는요. 이거 아내랑 아이들 돌아오면 같이 먹으면 되겠다. 얼려두려고 냉장고를 딱 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멍해졌어요. 집에 분명히 가정부가 매일 와서 빨래하며 청소를 다 해주고 있는데 냉장고를 딱 여니까 냉장고 안이 다 엉망진창이야. 강고등어를 넣어두기 위해 냉동실 맨 아래 칸 쪽을 딱 열었더니 무슨 비닐봉지가 한가득 들어있고 뭔가 싶어 만져봤더니 딱딱해. 이때 남편 루이는요, 이게 가정부가 사온 냉동 고기인 줄 알았대요. 그런데 여기서 냄새가 악취 때문에 구역질이 날 정도. 이쯤 되니 궁금해진 거예요. 도대체 뭔 고기인데 이렇게 냄새가 나? 호기심에 그 비닐봉지 딱 열어보는데 그 안에 있던 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었습니다. 꽁꽁 얼려있는 갓난 아주 어린 두 아기였어요. 한 명도 아닌 2명. 당시 아기들은요, 수건, 화장지, 비닐봉지로 꽁꽁 싸매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아기들 탯줄도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. 정말 이상합니다. 멀쩡한 집에 왜 갑자기 아기 시신이 나온 걸까? 순간 놀란 그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재빨리 한국인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요. 그 친구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줘요. 7월 23일 난 12시경 도착한 경찰은 바로 루이에게 물었습니다. 이 아이 당신 아기예요? 루이 아기였을까요? 아니요, 제 아기 아닙니다. 루이는요, 자기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. 이 아기 뭐야? 어디서 나타난 거야? 그는요, 경찰한테 저도 지금 이 상황을 모르겠습니다. 제 아내 임신도 안 했는데 거기다 우리 가족은 한 달 전에 프랑스로 다 휴가 떠나서 한 달 동안 집도 비어 있었어요. 저 혼자 일 때문에 7월 18일 날 한국에 온 게 다인데 5일 지나 고등어 넣으려고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. 경찰도 촉이 있잖아요. 이 말을 하고 있는 루이 표정이 거짓말 같진 않아. 자기도 진짜 놀란 상태인 것 같아. 경찰은 발견된 아기를 추가 조사를 위해 국가수로 보냅니다. 그리고 약 3일 뒤 루이 역시도 회사 업무를 마치고 가족들이 있는 프랑스로 돌아가요. 가자마자 당연히 루이는 자기 아내한테 나 집에 가자마자 집 냉장고에서 죽은 아기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. 이 말에 아내 또한 너무 놀랐어요. 에? 누구 아기? 갑자기 아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?
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경찰은 바로 방배동의 모든 산부인과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. 출생 기록을 통해 아기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. 이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아무래도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두 아기,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. 보통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면 모든 아기들의 탯줄 의사가 다 자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발견된 아기들 몸에 탯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. 이것 자체가 이 아기들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앞서 언급했지만 한 달 동안 이 집 비어 있었고요. 이 안에 사건 당시 임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. 더 놀라운 건 이 아내는요, 3년 전에 자궁 적출까지 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. 그런데 냉장고 안에서 아기가. 그렇다면 이 두 아기의 부모는 누구며 어디서 온 걸까요? 맨 처음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이 집의 49살이었던 필리핀 가정부였습니다. 이들이 프랑스로 휴가를 떠났던 그 한 달 동안 이 집에는 필리핀 가정부만 드나들었어요. 혹시 가정부가 딴 남자 아기를 배가지고 이 집에서 낳고 유기해놨던 걸까요? 바로 이 가정부 조사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. 이 아기와 필리핀 가정부 여자의 친자 확인, 이거 해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니야. 결과는 친자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. 와, 길이 막혀버린 경찰은 사건 현장인 집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. 모든 가구들과 일회용품들까지 다 증거 수집해요. 어떠한 지문이라도 DNA라도 다 찾으려고 한 거예요. 그걸 아기 DNA와 비교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. 집안에서 나온 DNA 중에는 당연히 루이의 DNA가 많았습니다. 루이와 발견된 아기 DNA 비교 들어가는데 결과는 웬걸 친자 관계가 맞는 걸로 나옵니다. 99.99999% 이상 친자가 맞다고. 아내는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아까 그러지 않았나? 그런데 아기의 친아버지는 루이가 맞다고? 아, 루이 이놈 딴 여자랑 바람 폈구나. 그 여자가 열받아서 애 낳고 집 비어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냉장고에 시신 유기해놓고 도망갔네. 혹시 그 바람난 상대의 여자가 가정부? 맞지? 아니요. 이 루이는요, 이런 결과에 엄청 당황해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바람 같은 건 안 폈다는 거예요. 아니,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. 바람도 안 폈다. 아내는 자궁 적출까지 해서 임신은 안 된다. 그런데 루이 본인 애는 2명이나 나왔어요. 뭐 신의 아기야 뭐야. 진짜 이상하죠. 그런데 이상한 건 더 있습니다. 국가수에서 또 하나를 발표하는데 웬걸? 루이 아내의 DNA와 아기의 DNA 비교해 봤더니 이 둘도 99.999% 이상 친자 관계로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사망한 이 어린 두 아기의 엄마 아빠가 루이와 루이 와이프 베로니크로 나온 거예요. 이런 결과에 루이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. 왜냐? 분명히 내 아내 베로니크는 2003년도에 서울 강남 산부인과에서 자궁 절제술을 받았거든. 이제 아기 못 낳는데 임신 불가능한데 어떻게 언제 두 아기를 낳았다는 거야? 아니,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다면 내가 남편인데 모를 수가 있나? 내가 기억하는 아내는 두 아들 이후에 임신한 적이 없는데 2명을 낳았다는 건 2번이나 임신, 출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경찰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아내 베로니크의 자궁 절제술을 해줬던 강남 의사를 찾아갔습니다. 그 의사가 하는 말이 2003년도에 진짜 수술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수술하기 전에 수술 과정이 있잖아요. 먼저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때 베로니크의 자궁이 이미 너무 훼손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. 이에 대해서 베로니크는 복막염이 재발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. 수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.
이 자궁 훼손은 복막염 때문이 아니거든. 이건 출산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상처들이거든. 그러니까 수술 전 이미 그녀의 자궁이 잘못된 출산으로 인해 훼손돼 있었다. 이 얘기 듣는 순간 경찰 촉이 팍 온 거예요. 와, 베로니크 자궁 절제술 받기 전 3년 전 이 사망한 아기 2명을 낳았구나. 이때 잘못 출산하면서 자궁이 완전히 훼손돼 자궁 절제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. 즉, 이 아기들 3년 전에 죽었고 냉동실에 3년 동안 들어있었다는 거구나. 아니, 이해가 안 되죠? 2번이나 임신, 출산, 살인, 유기를 반복했는데 이 남편 아무것도 몰랐어? 네,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고 하니 맨 처음 2002년 8월 달에 이 가족이 한국으로 왔거든요. 한국에 온 지 딱 얼마 안 돼서 이 아내 베로니크가 임신을 한 거예요. 보니까 이미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 프랑스에서부터 나 임신 중이었네. 그래서 그녀는 한국으로 온 지 몇 달 만에 그의 말에 아기를 낳습니다. 그 후 그 아기 목을 졸라 죽이고 냉동실에 숨겨요. 그리고 2003년 2월에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임신한 거예요. 원래 임신하고 나면, 출산하고 나면 더 임신이 쉬워지거든요.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남편한테 출산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임신 쉽게 되니까 관계 가지지 말라고도 말을 해요. 이렇게 되니까. 그러니까 또 임신된 거예요. 그러니까 2003년도 말에 또 2번째 아기 낳고 같은 방식으로 또 죽이고 또 냉동실에 넣어둔 겁니다. 여기서 충격적인 건요. 이 안에 아내와 루이와의 사이에 자녀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. 10살, 11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2명 있었습니다.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더 플러스로 임신이 되니 다 죽여 유기해놨던 거죠. 자, 이게 다 밝혀졌어요. 그럼에도 이 아내는요, 억울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난 임신한 적 없어요. 난 죽인 적 없다고요. 한국 경찰 제대로 수사한 거 맞아요? 한국의 수사 처리 능력, 기술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.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. 자기들 변호사까지 선임해 버리면서 맞대응을 해버리니까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수사 자료들을 프랑스 경찰에 넘깁니다. 그런데 프랑스 경찰이 봐도 한국 경찰 말이 맞거든. 바로 이 부부 체포합니다. 그리고 얼마 안 가 맞다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요. 자, 이 남편 루이는요, 이 모든 사실을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. 아내의 임신 사실조차 몰랐었다고.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? 아무리 출장이 잦아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다고 한들 임신하고 출산까지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봤을 거 아니야. 하지만 자기는 진짜 몰랐다고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로니크가 임신 7개월 당시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진짜 임신한 몸으로는 전혀 안 보인대요. 7개월이면 배가 어느 정도 꽤 나오거든요. 사진 속의 그녀는 진짜 그냥 일반 배로 보인다고. 심지어 베로니크의 친구도 몰랐대요. 함께 요가까지 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수차례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로니크가 임신한지 몰랐다고. 이 가정부 역시도요. 평소 이 베로니크가 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 옷을 좀 헐렁한 옷을 많이 입어 몰랐다고. 그런데 이 사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더 있습니다. 베로니크 경찰 신문을 봤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사실 아이 1명 더 죽였어요. 더 일찍이 1999년도에 프랑스에서 조용히 아기를 낳아 조용히 죽인 뒤에 집 벽 난로에 조용히 불태워 버린 적이 있다고. 그러니까 3명의 자기 아기를 죽인 거예요. 아니 10살, 11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3명을. 이런 행동을 한 이 여자 제정신일 리가 없죠. 정신감정 결과 임신 거부증이 나왔습니다. 간단히 말하면 이거 정신병이에요. 내가 임신했다는 걸
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. 나 임신 안 했어. 실제로 이때 베로니크가 난 아기를 죽인 게 아니에요. 그냥 내 몸 일부를 잘라냈을 뿐이에요. 라는 식으로도 말했었다고 해요. 이 임신 거부증의 원인 다양한데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지. 혹은 임신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. 그래서 거부하는, 아이 낳기 싫어. 또 하나는 이 남자의 아기를 낳기 싫어. 너무 싫어. 혹은 원치 않는 임신. 날 임신시킨 이놈에 대한 분노.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. 또 하나는 내가 친정엄마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엄마라는 그 존재가 너무 싫어. 없어졌으면 좋겠어. 막 증오를 해요. 내 엄마를. 그 상태에서 어라 내가 임신했네. 내가 그 엄마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. 난 우리 엄마를 너무 싫어해서 막 엄마가 되는 게 막 내가 그 엄마가 되는 게 막 너무 싫어. 그러다 보니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처음에 사람들은요, 베로니크 정신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가 임신 거부증 진단을 내리면서 정신병으로 이제 저질러진 범행임을 감안 징역 8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 남편은 정말 몰랐던 걸로 확인돼서 무죄. 베로니크는 감옥에서 약 한 4년 정도 보낸 뒤에 2010년 5월 17일 가석방이 돼서 출소했다고 합니다. 참 진짜 별의별 사건이 다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